안전 최하위 등급인 2등급 아파트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주민들이 이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건물의 구조적인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가덕도 신공항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현대건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양측의 소통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가 21대 대선 투표소 914곳을 확정하고 선거 공고를 발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6일부터 선상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구조물의 최하위 평가 2등급. 부산에 있는 이 2등급 아파트 4곳에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왜 떠나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 골목을 돌면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청풍장과 소화장은 1940년대 일본인 관사로 건립돼 6.25 전쟁 땐 국회의원들도 머물렀던 부산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8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사람이 아닌 위험이 머무는 공간이 됐습니다. 낡고 빛바랜 외벽, 벽면이 부풀어 떨어지는 내부. 기울거나 무너질 듯한 모습은 아니지만 주민 대부분이 떠난 건물엔 적막감이 깔려 있습니다. 총 48가구 중 28가구가 떠나고 20가구 33명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매달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건축 구조물의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점검 나온 거고 분열이나 기울기 진행도 확인하려고 나온 겁니다. 매달 나와서 하자 조사는 저희 그냥 기준대로 하는 거고 진행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아서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2등급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근은 사갔고 곳곳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풀도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벽을 보면 이렇게 덩굴이 주인처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이곳은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의 이 아파트는 창문율이 대부분이 깨졌고 오래전 사람이 떠난 자리엔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덩굴이 외벽을 휘감아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틀이 흔들리고 부서진 창호가 위태롭게 떨립니다. 고신주택은 더 외로운 곳입니다. 이곳은 길 하나로 재개발마저 제외된 곳. 낡은 모습 그대로 개발에서도 관심에서도 소외된 채 위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나가라 이래 안 해도 우리가 형편이 되면은 이 위험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죠. 부산의 이런 2등급 아파트는 총 4곳, 25가구 41명의 주민이 아직 거주 중입니다. 기울어지지도 외벽이 크게 무너지지도 않아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 안쪽. 오래된 건물일수록 벽 안 시멘트의 강도는 약해지고 철근은 녹슬어 구조적인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태풍이나 폭우 예보가 나올 때면 혹시라도 붕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긴장합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예상돼서 건물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잠시 대피를 시켜드리거든요. 상황이 안 되셔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라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은 그저 낡은 집이 아닌 살림을 시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삶을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 80에서 90%는 고령자. 당장 집을 떠나 이주하려고 해도 전세금 마련도 월세 생활도 어렵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나간 사람 없어요. 여기 다 뭐 고만고만한 형편으로 다 사는 사람들인데. 80년 세월 삶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아파트. 낡았지만 여전히 삶이 꿈틀거리는 이곳.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의 시기바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본 예산보다 3.3% 늘어난 5,664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복지 강화, 시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영수증 콘서트 티켓 교환,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설 등 다양한 신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금융 지원, 창업 벤처기업 펀드 조성, 저소득층 긴급복지와 청년 이사비 지원 등 지역경제와 복지 확대에도 예산이 집중됩니다. 박현중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에 대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가덕도 신공항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현대건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출신 인사가 신공항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박 시장이 공사기간 연장 결정을 미리 몰랐다는 해명은 시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기간 연장 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는 동안 이를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토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견칙 발표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무기력과 무책임을 보였다며 시와 현대건설 간 소통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유착 의혹 진상조사와 함께 필요시 검찰 고발과 국민권익위 신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914곳을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선관위는 편리한 투표소 이용을 위해 전체 투표소의 97%를 1층이나 승강기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선관위는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가 부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선상투표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부산 지역 797명을 포함해 전국 454척 선박에 승선 중인 3,051명이 참여합니다. 투표는 선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입회인 참관 아래 이뤄지며 투표지는 팩스로 중앙선관위에 전송됩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대선부터 도입됐으며 투표지는 비밀이 보장된 상태로 각 선관위에 전달돼 선거일에 개표합니다. 부산 중구 광복로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되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내년 4월 문을 엽니다. 이재모 피자와 인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한 광복로 추진단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결과입니다. 이곳에는 국비 10억 원과 12.1억 원이 투입돼 보육정원은 37명 규모의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인근 상인의 자녀까지 돌볼 수 있는 부산형 상생 모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 의료원장 공개 모집과 관련해 자격 요건 강화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장은 위기의 공공의료기관 정상화의 핵심이지만 현재 응모 자격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능력만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18년 이전 적용됐던 공공보건의료 또는 경영 분야 전문 지식 및 경험 조건도 사라졌다며 부산의료원장은 종합병원 원장이나 은퇴 교수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번 원장은 지역 공공의료를 이끌 전문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2일부터 부산의료원장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거주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 청년 만원 플러스 문화패스 접수가 28일 오전 10시부터 동백전 앱에서 선착순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10만 원권 7,500명, 5만 원권 1,000명 등 총 8,500명을 지원하며 공연 목록은 다음 달 9일 앱에서 공개됩니다. 문화패스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 만 원만 내면 최대 11만 원 상당의 공연 관람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수혜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신청 전 앱 설치와 디지털 시민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부산 2025 해양주간이 26일부터 28일까지 백스코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양경제 포럼, 온라인 컨퍼런스, 리더스 서밋 등을 통해 북극 항로와 AI 해양 빅데이터, 선박 금융 등 글로벌 해양 산업 이슈를 집중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과 국내 해양산업의 미래를 여는 결정이라며 반대한 조승환 의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에게 부산 시민에게 사죄하고 발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성군이 영어로 체험하는 디지털 안전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전과적이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CCTV 조작, 가상현실 안전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의 영어 수준에 맞춘 영어 자료를 제공해 견학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이었던 전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부결됐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맡은 경제관광위원회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기권이 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한다는 의사규정에 따라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거제시는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부산환경교육 주간을 맞아 2025년 낙동강 하구 습지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7일과 8일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일원에서 열리며 맞춤형 습지체험과 어린이 환경 사생대회, 생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체험 행사 온라인 사전 예약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 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험은 입양 유기견의 수술, 입원, 통원 치료비 70%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같은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입니다. 신청은 해당 센터 방문이나 QR코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제30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다음 달 6일까지 통영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학교와 클럽 등 총 75개 팀이 참가해 고학년과 저학년부로 나뉘어 실력을 겨룹니다. 통영시는 대회 기간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지역에 머물면서 2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학기 고교 축구대회가 통영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합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이며 6월 30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면역 감소가 우려되면 의료진 상담 후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